오늘 2심 재판은 야권의 유력 주자 이재명 대표에겐 물론이고 400억 원대의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야 했던 민주당으로서도 많은 것이 걸려있는 재판이었습니다. 결국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로선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든 셈이고 반면 여권으로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번 판결이 전국에 미칠 영향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 기자, 오늘 재판 두고 같은 혐의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던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이 떠오른다,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2020년이었죠.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, 즉 이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퉜었습니다.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최대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이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으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까지 맡게 됐습니다. 이번에도 1심 판결을 2심이 완전히 뒤집긴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무죄를 받으면서 이 대표 대권 가도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. 또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 문제가 걸려있던 이 민주당 일각에선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계속 지내게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왔었는데 이 역시 부담을 좀 덜게 됐습니다. 네,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이제 봐야 할 텐데 비명계 주자들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는 냈더라고요. 근데 속내는 좀 복잡하겠죠? 예,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기자회견까지 여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. 하지만 무죄 선고 이후에 회의를 했고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기로 정리를 했습니다.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른바 이 선수 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. 최근 발언 등에서 초조함이 묻어났던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다시 잦아질 거다,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. 오늘 무죄 선고 직후 곧바로 경북 안동의 산불 현장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대표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?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조기 대선의 성사 여부,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.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. 특히 선고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더 강하게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. 여기엔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 없다, 이런 불안감이 당내에 확산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. 조기 대선이 생기더라도 시기가 늦춰져서 대법원 선고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네, 근데 반대로 여권에서는 더욱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, 이런 요구가 커질 텐데. 예, 그렇습니다. 설사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을 이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던 여권 전략엔 차질이 빚어진 게 사실입니다. 다만 이 대표가 아직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. 이 때문에 이른바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공세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번 판결로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다, 이런 전망도 있고요.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헌재 결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,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까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마지막 남은 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일 텐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내용도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